자, 118페이지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고 그 담보초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변제에게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저당권입니다. 자, 119페이지 이 저당권의 객체와 범위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저당권의 객체. 우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제일 많이 보면은 지역권, 두 번째 임차권, 세 번째 특허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제일 위에 있죠? 우리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범위는 첫 번째 원본, 두 번째 원금이죠, 원본. 두 번째, 원본에 대한 이자, 세 번째, 위약금, 네 번째,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이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이 이 연체이자를 뜻합니다. 연체이자. 이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닙니다. 원래 손해배상입니다. 지연배상. 그래서 우리 연체이자 이렇게 하죠. 이자가 아닙니다. 지연배상입니다. 다섯 번째, 실행비용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우선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단, 1번부터 3번까지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4번, 5번은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렇지만 연체이자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1년분에 한해서입니다. 1년분에 한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체이자가 더 높잖아요. 몇 년 되면은 연체이자가 원금을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순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까지만. 여기는 저당권자가 일부러 저당권 실행 안 합니다. 늦춥니다. 왜? 연체이자 더 많으니까. 금액을 부풀려서. 그럼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분만 합니다. 1년분.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은 나중에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그 저당권 효력의 범위에 미치는 그 목적물을 낙찰을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되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은 그래서 토지와 저당권은 토지 위에 건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항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입니다. X 토지와 Y 건물이 있다 합시다. 건물, Y 건물. 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됐다 합시다.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토지만 경매가 되는 거지 건물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보다 독립한 물건입니다. 항상 독립한 물건은 이 건물과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와 항상 별개의 물건이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위에 수목에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목. 자,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이 수목에도. 그래서 이 토지가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낙찰자는 이 토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낙찰한다? 수목까지.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 수목이 맹인 방법을 갖춘다거나 또는 수목이마다 등기가 되면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자, 부합물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물. 부합물이라든지 종물도 효력이 미치죠.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치고 이처럼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없이 효력이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구 X토지에 농가주택이 있다 합시다. 농가주택. 그리고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그래서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창고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이게 이제 창고는 이게 주물이고, 이건 종물이죠? 이 종물은 항상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이바지하잖아요. 그렇죠? 독립한 물건이고. 자, 이때 이 저당권 설정될 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는 창고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 창고가 저당권 설정 후에 창고를 지은 거예요. 얘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전후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 중축한 건물 있죠? 중축 건물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일성이 존재하고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다? 부합합니다. 그 건물의 기존 건물에 부합해서 효력이 미친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창고가 아니라 건물이 1층이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임대차 합니다. 1층과 2층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3층을 증축합니다. 이게 3층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야. 왜? 2층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든가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 3층은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부동산마다 부합합니다. 부합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소유다? 임차인 소유입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이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럼 이 증축된 건물들마다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있었죠? 자, 과실입니다. 과실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압류한 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120페이지도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권리까지. 자, 121페이지도 뭐 배당과 관련된 거 잘 아시니까 순위 잘 알아두시고.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122페이지도 영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 말소 기준이 있죠? 말소 기준이 뭐가 있죠? 우리 경매에 있어서 뭐 세 가지 정도 충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당권이고, 반복하등기, 가압류, 이 세 가지 정도 꼭 알아두셔야 한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됐다 합시다. 말소 기준 이후에 말소 기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말소 기준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말소 기준 이후에 가압류가 설정됐다 합시다. 가압류. 자, 이 목적물이 경매되면은 이 목적물 위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하지 않냐. 소멸하냐면 누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을 하면은 저당권 기준에서 그 전에 전세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소 기준을 위해서 전부 다 소멸합니다. 가압류까지. 전세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유물권은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은 선순위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후순위면은 자, 이때 저당권은 이전 없습니다. 이게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상권이라든지 후순위죠? 후순위 전부 다 소멸합니다. 이처럼 영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만은 후순위권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뭘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만 다 소멸합니다. 이 영유물권뿐만 아니라 우리 이주권이 있죠. 이주권은 항상 뭘 기준으로?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이주권이 성립한다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한테 대항하고, 경매 개시 이후에 이주권이 성립한다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23페이지 일괄 경매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은 그 담보조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고 나서 이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이. 나중에 이 을이 갑한테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갑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은 토지만 경매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이 건물과 함께 일괄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일괄 경매권입니다. 일괄 경매권. 자, 일괄 경매할 수 있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도 뭐 해야 돼요? 저당권 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누가 신축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일괄 경매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할 것인지 전적으로 누가 자유다? 저당권자 자유예요. 그렇죠? 권리입니다. 그냥 의무는 아닙니다. 일괄 경매 의무는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토지만 경매를 해도 충분히 자기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잉 경매가 아닙니다. 과잉 경매가 아니다. 자, 일괄 경매는 할 수 있지만은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접할 수 없습니다. 토지 경매 대가에서만 우선 면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유의하시고. 자, 네 번째, 제3취득자 지위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 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매수한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랍니다. 또 갑과 을이 저당권을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누구한테?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준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해준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전세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임차권자 우리가 뭐라 한다? 제3취득자랍니다. 우리 제3취득자는 지위가 불안해야 안 해요? 불안하잖아요. 왜?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있잖아요. 나중에 선순위 저당권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 지상권자, 임차권은 후순위잖아요. 또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몇 가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를 그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칙은 경매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취득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합니다. 변제하고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채용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후순위권자는 순위 상승되잖아요. 그렇죠? 순위 상승됩니다. 자, 변제는 제3취득자가 채용자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는 저당권의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는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저당권자 변제기가 도래돼야만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럼 네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제3취득자가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그 필요비 이익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필요비 이익비를 두 번째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제3 취득자가 아닌 사람 제가 두 사람 얘기했죠. 누구였죠? 물상보증인, 후승인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후승인 저당권자는 제3 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했다. 나중에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은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24페이지.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입니다. 구제 방법. 자, 우리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이토록 하는 거죠. 이 침해가.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물권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고 있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미음번 있죠, 미음번. 자, 미음번은 뭐냐면요. 자, 돈을 대주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 나대지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소유자는 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저당권자, 건물을 신축할 때 동의를 얻는다, 얻지 않는다? 얻지 않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자 담보 가치가 나대지에 하락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신축해서 중단이 됐다. 나중에 경매 청구하려면은 뭐 이주권을 주장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한다든지 그건 담보 가치가 하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뭘 설정한다 했어요? 지상권을 설정한다 했잖아요. 지상권 설정. 왜? 건물을 신축하려면은 저당권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은 지상권자한테는 동의를 얻는다, 않는다? 동의를 얻습니다. 지상권자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 하잖아요. 담보 지상권. 근데 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저당권자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건물을 건축, 신축 중이다. 철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 침해되기 때문에 철거도 구할 수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 공사 중지도 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됐다면 건물 철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당권 스스로가 이 저당권이 침해되면은 이처럼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에 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가 변경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담보지상권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물권 법정주에 어긋납니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구제 방법이 없다면은 담보지상권 인정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판례로는. 그렇죠? 이러한 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의대로 판례에 의해서 물권을 창설한 겁니다. 이거는 물권법정주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입니다.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은 공사도 뭐 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고 또 공사를 완공했다는 그 건물을 철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 하나 있죠? 우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 저당권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인 없이 등기를 말소시켜버립니다. 저당권 등기를 말소. 뭐, 등기를 유죄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병에게 또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럼 이 저당권자는 원인 없이 말소됐기 때문에 소멸한다? 아닙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멸한 게 아닙니다. 우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지합니다. 소멸된 게 아니다는 거. 얼마든지 회복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회복 청구하기 전에 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자,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 기존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회복 청구할 수 있느냐? 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청구해도 1순위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도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보호받아요? 원래 말소되지 않았다면 선순위잖아요.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건 누가 배당해 가요? 병이 배당하기 때문에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부당이익환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저당권이 침해되면 병이 그렇게 안 했으면 네? 만약에 병이 거절하는 누가 거절해요? 갑이 청구했을 때 병이 거절하는 거절하면 항상 우리 소송이 있다니까. 응? 왜 그걸 설명하고 거절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죠?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와 똑같지. 뭘로 해요? 법으로 구제받잖아요. 그렇죠? 항상 법으로 구제받아요. 자, 세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담보물 보충 청구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엑스토지는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수목이 있어서 좀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토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돈을, 자, 1억을 대출하면서 토지만 있으면 1억을 대출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 있는 수목이 있어서 1억을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수목을 벌채를 합니다. 그럼 담보 가치가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뭐다? 다른 담보를 제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자, 이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 누구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소유자 기책 사유에서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저함보다 현재의 감소해야 된다. 목적물이 현재의 감소돼야 된다. 이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걸 뭐다? 문제잖아.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네 번째입니다. 즉시변제 청구권입니다. 자, 즉시변제 청구권은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 을은 자기 소유 목적물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저당권 설정해 줬죠?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이 이 수목을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하면은 담보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상시키기 때문에 1년 기간이 주어졌지만은 변제기가 1년이지만은 이 1년을 하지 않고 즉시 을이마다 즉시 청구합니다. 자, 즉시 청구하게 되면은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즉시변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침해된 구제 방법들 몇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25페이지 물상대위권 실행입니다. 자, 물상대위권 실행 그림 봅시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자기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이 됩니다. 근데 그 토지가 나중에 수용됩니다. 즉 병에게 기업자한테 수용됩니다. 자, 수용되면은 병은 을에게 뭘 지급하죠? 보상금을 지급하죠. 보상금. 꼭 보상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구제. 자, 수용이 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 보상금을 공탁을 하거나 또는 을에게 지급했을 때 소유권도 말소시켜버리고 저당권도 다 말소시켜버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구제받는 방법은 물상대권 실행해야 된다. 즉 병이 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보상금을 뭘 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물상대권 실행하지 않지 가만히 있잖아요. 알아서 주겠지. 그러면 병은 가만히 지급 안 됩니까? 누구한테 공탁을 해버립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을이 공탁금을 찾아가잖아요. 을이 공탁을 찾아가면은 갑이 병한테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저당권 설정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금 지급 않고 소유자한테 지급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갑이 병에게 항변할 수 없다고요. 뭘 해야 된다? 병이 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는 물건으로 지급하기에는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보상금 또는 그 물건에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순위를 보존한 채 그대로 효력이 미치고 우리가 이걸 말한다? 물상대의성이란다. 재단 물상대의권은 질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권편에. 그래서 저당권이 이를 준용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에 이 물상대권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질권에 규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이를 준용합니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자, 우선변제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물상대권이 인정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물상대권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죠? 그냥 물상대권이 인정되는 게. 유치권은 물상대권 인정된다 한다. 우선변제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질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또는 전세권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물상대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그 물건, 담보물건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물상대에서 인정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 저런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그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보험이 됐으면 화재보험금이라든지 또 제3자가 멸실시키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처럼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됐을 때 보상금,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금, 손해졌을 때 손해배상금은 물상대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매매대금은요? 물상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 매매대금에 물상대권 실행한다? 응? 매매대금에 물상대권 실행한다? 안 한다고요.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잖아요. 물상대권 실행한 거 아닌다. 그래서 매매대금은 물상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상금이라든지 화재보험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에 물상대권 인정되지 매매대금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을이 갑한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또 을이 정한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합시다. 근데 그 목적물이 이제 수용됩니다. 병한테. 우순위 저당권자 정이 먼저 그 보상금에 압류를 한 겁니다. 자, 압류를 하게 되면은 물상대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보상금에 압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압류를 하게 되면은 후순위 저당권이 압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자 갑은 뭔만 하면 된다?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갑한테 배당해 준다고요. 만약 이러한 물상대권 실행하지 않잖아요. 우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해 줍니다. 나중에 갑이 우순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병이 소유자한테 보상금을 전부 지급했다 합시다. 물상대권 실행하지 않으니까 병이 을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자, 을한테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은 갑은 물상대권 실행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을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한테는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없지만은 소유자한테는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소유자가 다 써버리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물상대권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5번째. 우리 수용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또 협의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죠. 협의치대한 경우. 협의치대한 경우는 우리 일반 매매와 같습니다. 이때 물상대권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상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6번째. 기업자가 통지해지했을 때, 자, 병이, 그 위에 있는 그림 봅시다. 자, 병이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수용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병이 갑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혜택은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갑, 을, 병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치도 합니다. 보통 저당권자 같이 협의를 합니다. 병이 소유자만 협의한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저당권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은 수용된 사실을 알았잖아요.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은 협의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수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협의가 안 됐으면은 물상대권 실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공탁을 했습니다. 우리 바로 그 공탁금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은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어떤 걸로 손해를 청구했냐면은 통지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통지 혜택으로. 그래서 이 통지 혜택과 물상대권을 실행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수용이 되거나 멸시되거나 훼손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물상대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6페이지. 근저당입니다. 자, 우리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강,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이 나중에 변제이기 또는 결산기가 도래되면은 그 나머지 채권의 마마다 담보됩니다. 그 담보는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 걸 우리가 말한다. 근저당입니다. 근저당과 저당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결산기 전까지는 소멸보다 담보물권 그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전히 존속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 이처럼 일반 저당권은 부정성이 강한데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된 겁니다. 그렇죠? 자, 피담보 채권 확정입니다. 우리 피담보 채권 확정은 언제 된다? 결산기가 도래된다. 존속기간이 만료돼야 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근저당 실행할 수 없습니다. 확정이 돼야만이 근저당권을 실행합니다. 확정되지 않으면은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느냐? 이처럼 결산기가 도래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선순위 중요한 거는 4번째, 5번째 중요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그때 확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 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잖아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한 때.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된다? 낙찰자가 경매된 걸 전부 완납한 때, 그때 선순위 저당권자는 확정이 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애조 있죠.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이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2가지. 처음부터 약정 기간이, 존속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든가, 존속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 수 있다. 근저당권 해지할 수 있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근저당권이 있는데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또다시 근저당권, 돈을 빌릴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속적 거래할 의사가 계속적 거래할 의사가 없다면은 이 근저당권을 뭐하고?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근저당권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저당권 양도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자, 근저당 양도는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은 일단 문제 풀면서 이거 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저당권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 공부하면 어려운 거 없어요, 저당권. 자, 140페이지 1번 봅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맞죠?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래야지 아니한다. 서로 모두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미치는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 효력은 과세도 원칙적으로 미친다. 그쵸? 원칙을 미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압류한 때 효력이 미친다 했죠? 세 번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죠? 네 번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3번 봅시다. 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저당권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권청구 행사에서. 세 번째,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가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저당권은 선순위, 후순위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5번 봅시다. 142페이지.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소물에 관하여 병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자, 이 갑을병이 정말 어렵게 된 것들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자, 이게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차용하면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요. 누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을이 담보를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을은 누구예요? 물상보증인. 채무자고. 원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가 대신 을이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저당권자예요. 자,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은 이게 한참 오래 걸린다니까. 이런 것들 연습 잘 해야 된다. 자, 병은 저당권자다.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에 대하여 차연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내 요약서에서, 요약서 우리 저당권에, 요약서를 보시면 저당권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상보증인은 책임만 있지 채무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그 목적물 보험이 내서만 책임만 진다니까. 책임만 지 채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원. 근데 이 물상보증이 이 저당권 설정인 이 담보가치는 이 저당물은 가치가 8천만 원밖에 아닙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자 이 병이 물상보증인의 이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8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나머지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다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보증인은 책임만 지지 이 목적물 안에 책임만 지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 맞죠? 병은 의뢰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갑이 변제기에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른 병에게 대변제권이 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을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정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자, 을이 임대합니다. 임대. 임대하면 차임이 있잖아요. 차임. 그렇죠? 차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차임이 천연과시예요? 법정과시예요? 법정과시잖아요. 자, 우리 저당권은 과실의 원칙적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압류하면은 효력이 미친다 했잖아요. 그쵸? 그처럼 과실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물상대권을 실행한다? 차임은 매매대금이라든지 차임은 물상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상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병이 근저당권 무에게 이전하여 이전등기를 격려한 경우. 정이 근저당권 누구한테 이전했어요? 무한테 이전했습니다. 이전. 이전할 때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뭐다? 피담보채권까지 같이 이전하죠. 자, 이전한 경우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은 병이 아니다, 무다. 맞죠? 자, 다시 봅시다.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누구다? 무이다. 응? 자, 이 저당권자가 무에게 저당권을 이전했잖아요. 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지금 어떤 피담보채무 소멸 원인으로. 자, 이미 변제를 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가 그 얘기다 지금. 그렇죠? 병이 아니라 누가? 무이다. 상대방은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무입니다. 현재 저당권자 상태로 해서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누가? 을이. 그렇죠?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했으니까. 다섯 번째, 갑이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그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죠? 8번을 봅시다. 8번. 제365조 일괄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을 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외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소유자가 뭐다? 토지 소유자였는데 다른 사람이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건물이 축조됐다면 제시 좀 해줘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했잖아요. 경매 당시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소유가 있다는 것은 제3자 소유잖아요. 신축은 누가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축을 했는데,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제3자 소유라면은 제3자 건물은 제3자 거기 때문에 일가격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가부 토지의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취득한 경우, 자, 누가 먼저 처음에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축한 게 아니라, 그쵸? 제3자가 신축하고 다시 토지 소유자가 인수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는 일가격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일가격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가격리한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을 일가격리 청구하여 그 매각된 전부로부터 우선 면접할 수 있다. 자, 이런 질문들 유의하셔야 돼요. 전부 동그라미. 왜 틀려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접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쵸? 토지와 건물을 다 매각해서 전부 거기에서 우선 면접할 수 있다 했잖아요. 토지 경매 대가에서만 보다 우선 면접받지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접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틀렸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의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는 일가격리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가격리 청구권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건 엄격하지 않죠. 건물 축조가 진행됐다면은 부동산에서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건물이 존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지문이죠. 원래 건물이 존재하면은 일가격리 청구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축조됐는데 부동산 요건이 갖춰졌는지 갖춰지 않는지 좀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됐다는 이것도 불확실한 거라니까. 건물의 요건이 진행됐는데 건물의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졌는지 갖춰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불확실한 질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저당권자에게 일가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만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됩니다. 그렇죠? 네, 틀렸죠? 자, 근저당권입니다. 1번 봅시다. 1번. 근저당은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근저당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행 비용은 우리 저당권은 포함되지만은 근저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포함됩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틀렸고. 세 번째, 확정된 채권에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울산고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 설정이 맞설 청구할 수 없다. 울산고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게 되면 근저당 맞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된 금액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만이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상고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후수인권자도 채권 최고가 아니라 그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전부 변제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다섯 번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입니다. 이 채무 확정 요건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채무가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 이거 문제 지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두 번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맞죠? 세 번째,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네 번째, 1년분에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담보된다. 다섯 번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상권은 외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 한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상권, 우리 영유물권이 선순위 영유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지상권이 선순위잖아요. 그렇죠?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자, 148페이지 4번 봅시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냈습니다. 피담보 채무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확정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실행할 수 있다 했죠. 예외적으로. 이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했죠. 네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영유물권을 설정받는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문도 불완전 지문이에요. 지문은 근저당권에 놓고 지문은 저당권에 놨잖아요. 근저당권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근저당 설정자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공동저당 있죠? 150페이지 그거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